12년의 짝사랑이 마침내 현실이 되려던 순간 예상치 못한 세 번째 마음이 끼어들었다. 최애를 만나기 위해 시작한 출근이 어느새 두 남자 사이의 선택으로 번지고 있었다. 이찬의 오피스텔 창밖으로 빗줄기가 가늘게 흩날리고 있었다. 통유리 너머 서울의 야경은 젖은 채로 반짝였고 실내에는 은은한 조명 아래 기타 한 대가 놓여 있었다. 낮은 조도의 스탠드 불빛이 방 안 가구들의 윤곽을 부드럽게 감싸고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디퓨저 향이 공기 중에 은은하게 스며 있었다. 남다름은 소파 끝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12년 만에 처음으로 최애의 사적인 공간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여전히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심장은 아까부터 쉬지 않고 뛰었고 손끝은 저리 탈 만큼 긴장돼 있었다. 이게 꿈이라면 절대 깨고 싶지 않아. 그녀는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다. 들려주고 싶은 게 있어. 이찬이 기타를 무릎 위에 올리며 말했다. 그의 손가락이 현 위를 스치자 낮고 부드러운 선율이 방 안을 채웠다.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처음 듣는 멜로디였다. 이거 언젠가 DNX가 다시 뭉치면 팬들한테 들려주고 싶어서 만든 곡이야. 아직 아무한테도 안 들려줬어. 내가 처음이야. 남다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12년. 콘서트장 맨 뒷줄에서 응원봉을 흔들던 17살의 자신부터 대학 시절 시험 공부보다 앨범 발매일을 먼저 챙기던 20살의 자신, 그리고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지친 퇴근길의 이어폰 너머로 이찬의 목소리를 듣던 29의 자신까지 그 모든 시간이 이 한 곡의 멜로디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왕따였던 학창시절 유일하게 그녀를 버티게 해준 존재가 바로 이 목소리였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생각했다. 오빠, 나 진짜 잘 버텼구나.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그 순간 도어락 소리가 울렸다. 이찬 나와.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윤초희였다. 그녀는 익숙하게 신발을 벗고 들어오다가 소파에 앉아있는 낯선 여자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눈빛이 순식간에 서늘하게 변했다. 윤초희는 성큼성큼 다가와 이찬의 팔을 자연스럽게 감싸 안았다. 팬서비스 맘껏 즐겼어? 이번엔 얘야? 말투는 가볍게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날은 분명했다. 남다름은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찬이 당황한 얼굴로 윤초희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다. 초희야, 그런 말하지 마. 다름 씨는 나 오래 응원해준 팬이야. 그래서 식사 대접한 거고. 팬이라. 윤초희는 남다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 하나로 남다름은 자신이 지금 이 방에서 어떤 존재인지 명확히 깨달았다. 애인도 친구도 아닌 그저 팬. 12년의 마음이 그 두 글자 안에 갇혀버리는 기분이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남다름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찬이 손목을 붙잡았다. 다름아, 잠깐만. 괜찮아요. 곡 정말 좋았어요. 먼저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남다름은 손을 살며시 빼내고 현관으로 향했다. 등 뒤로 윤초희와 이찬이 나누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더는 듣고 싶지 않았다. 건물을 나서자 비가 제법 굵어져 있었다. 우산이 없었다. 남다름은 그냥 걸었다. 빗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는데 그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신발이 다 젖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질척이는 소리가 났지만 그 소리조차 지금은 아무렇지 않았다. 팬서비스라니. 12년을 그렇게 불릴 수도 있는 거구나. 가슴 한켠이 뻥 뚫린 듯 시렸다. 그때 익숙한 검은 세단이 그녀 옆으로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고 강아기의 목소리가 들렸다. 타. 남다름은 잠시 망설이다가 차에 올라탔다. 히터의 온기가 젖은 몸을 감쌌다.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소리만이 침묵을 채웠다. 한참을 달리던 중 남다름이 먼저 창밖을 바라본 채 입을 열었다. 대표님, 저 이찬 이사님 팬이에요. 12년째. 강아기의 손에 순간 힘이 들어갔다. 핸들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는 지난 며칠간 자신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갑작스러운 연락, 도와주겠다며 남아있던 야근, 어색하게 건넸던 와인 한 병, 그 모든 순간을 그는 자신을 향한 마음이라 믿고 있었다.
AI 룬이마저 그 여자 분명 대표님을 좋아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단언했으니 더더욱 그랬다. 그런데 팬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찬의 팬. 강하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차를 몰았다. 남다름의 오피스텔 앞에 도착해서도 그는 시동을 끄지 않았다. 남다름이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고 내린 뒤에도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차를 세워둔 채 앉아 있었다. 빗소리만이 차 안을 채웠다. 강하기는 낮게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내가 남자로 보이나? 스스로도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러나 웃음 끝에 남은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인정했다. 자신이 이찬에게 지는 게 싫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상이 다른 누구도 아닌 신입사원 남다름이라는 것을. 다음 날 오후 강하기는 남다름을 대표실로 불렀다. 책상 앞에 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는 어젯밤부터 삼켜온 질문을 결국 꺼냈다. 남다름 씨, 내가 남자로 보이나? 남다름은 순간 얼어붙었다. 예상하지 못한 직구에 말문이 막혔다. 남다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붉어진 얼굴로 시선을 피할 뿐이었다. 회사. 남다름은 이찬과 마주치는 것을 은근히 피했고 강하기는 그녀를 의식하면서도 일부러 더 사무적으로 더 차갑게 대했다. 마케팅팀 사무실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며칠 뒤 이찬이 마케팅팀으로 직접 찾아왔다.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남다름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잠깐 시간 돼? 옥상으로 이어지는 비상계단, 두 사람은 그곳에서 마주섰다. 이찬은 평소의 여유로운 미소 대신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초이 때문에 오해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다름아, 너는 그냥 팬이 아니야. 그 한마디가 남다름의 가슴 깊은 곳을 흔들었다. 12년을 짝사랑해온 최애의 입에서 나온 말. 남다름의 마음은 다시금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냥 팬이 아니라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 한편 강하기는 그날 저녁 김민우와 마주 앉아 있었다. 늘 가던 작은 이자카야, 낮은 조명 아래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이야기를 그는 술 한 잔을 앞에 두고 털어놓았다. 나 직원한테 설레고 있어. 그것도 이찬이 팬인 애한테. 김민우는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박수까지 칠 기세였다. 드디어 강태일도 인간이 됐네. 야, 축하한다. 근데 하필 이찬이 팬이라니 이거 흥미진진한데? 너네 둘 고등학교 때부터 뭐든 안 겹치는 게 없더니 이번엔 여자까지 겹치냐? 웃지 마. 강하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김민우는 웃음을 거두고 정색했다. 진심이야? 모르겠어. 근데 걔가 다른 남자를 보면서 웃는 게 싫어. 그게 이찬이라서 더. 강하기는 대답 대신 술잔을 비웠다. 웃을 기분이 아니었다. 자신의 감정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줄은 몰랐다. 완벽하게 통제해온 인생에서 처음으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생겼다는 사실이 낯설고도 두려웠다. 다음 날, 회사에 심각한 사건이 터졌다. SE물산 측으로 아펠로의 내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경영지원팀장 최성욱이 조사한 자료를 강하기에게 보고했는데 유출 경로의 정황이 하필 남다름과 겹쳐 있었다. 그녀가 담당했던 프로젝트 파일, 그녀가 접근했던 시스템 로그 모든 정황이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사무실 안에는 삽시간에 술렁임이 퍼졌다. 박영우와 이민아마저 곁눈질로 남다름을 살폈고 김미영 팀장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다. 강하기는 남다름을 대표실로 불러 직접 조사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열람했던 시스템 로그와 프로젝트 파일 목록이 프린트되어 놓여 있었다. 서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강하기 앞에서 남다름은 억울함을 느꼈지만 차마 진실을 온전히 말할 수 없었다. 사실 그 파일들은 이찬의 신곡 프로모션을 남몰래 도와주려다 접근했던 것들이었다. 진짜 이유를 밝히면 이찬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결국 시선을 내리깔며 말끝을 흐렸다. 제가 실수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하기의 표정이 굳었다.
분노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왜 내 잘못이라고 해? 이찬이 때문이냐? 남다름은 대답하지 못했다. 강하기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등을 돌린 채 한참을 서 있던 그가 낮게 말했다. 나가봐. 홀로 남은 대표실 안 강하기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화가 난 건지 서운한 건지 스스로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저 그녀가 이찬을 감싸려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아프게 다가왔다. 그날 밤 야근을 마친 남다름은 답답한 마음에 옥상으로 향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 멀리 반짝이는 빌딩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생각을 정리하려던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이찬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반대편 계단에서 강하기도 모습을 드러냈다. 세 사람은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마주쳤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이찬이었다. 다름아, 나 너한테 진짜 마음이 생긴 것 같아. 강하기가 바로 끼어들었다. 목소리에는 억누르지 못한 감정이 배어 있었다. 너는 아직 사랑을 몰라. 팬이랑 연인을 구분 못하잖아. 형이 뭘 안다고 그래. 이찬의 목소리에도 날이 섰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오랜 친구이자 서로를 가장 잘 아는 두 남자가 처음으로 같은 여자를 두고 부딪히고 있었다. 남다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꺼내놓았다. 저는 아직도 이찬 오빠가 최애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강하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다. 대표님을 보면 숨이 막혀요. 왜 그런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꾸 신경 쓰이고 자꾸 눈으로 쫓게 되고 그게 무서워요. 빗기가 남아있는 밤 공기 속에서 강하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찬을 향해 말했다. 이번엔 안 양보해. 이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처음 보는 친구의 단호한 눈빛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낯선 학교에 홀로 전학와 겉돌던 자신을 먼저 손 내밀어 준 것도 이 남자였다. 늘 자신에게만은 양보하고 물러서 주던 친구였는데 오늘만큼은 물러설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이찬은 그 사실이 낯설면서도 동시에 이상하게 진지하게 다가왔다. 하기 형이 이 정도였나? 남다름은 그 자리를 벗어나듯 혼자 걸어 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에 쥔 휴대폰이 동시에 2번 진동했다. 이찬에게서 하나, 강하기에게서 하나. 그녀는 화면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결국 어느 것도 열어보지 않은 채 주머니에 넣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최애를 만나려다 최애의 사원이 된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어떡하지? 빗물이 그친 밤하늘 아래 남다름의 그림자만이 골목길을 따라 길게 늘어져 있었다. 12년간 한 사람만을 바라보며 걸어온 길이 이렇게 갑자기 두 갈래로 갈라질 줄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갈림길 앞에서 그녀의 발걸음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킹무비박